금액은 입력하지 마세요. 금액에 들어있는 숫자는 그 뭐 175만원, 뭐 1800만원 들어있는 숫자들 있죠? 금액란. 그거는 뭐 입력하셨으면 지우세요. 어? 내고율은 하시고. 그러면은 120만원이구나. 단값 35만원. 숫자가 너무 커서 모르겠어요. 다 입력하셨어요? 어? 날짜요? 날짜 입력하실 때 보세요. 날짜 입력하실 때 요령 알려드릴게. 얘를 2012 빼기 03 빼기 02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12 빼기 4 빼기 3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12 빼기 5 빼기 6, 12 빼기 5 빼기 30, 12 빼기 6 빼기 2 빼기 6 빼기 3 이렇게. 입력 다 해보셨어요? 자, 입력하는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제목을 먼저 썼죠. 그 다음에 항목을 쓸 때는요, 옆으로 쓰는 거예요. 옆으로. 여기다 글자를 쓰고 탭키 누르면 옆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탁 치면 이제 내려오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밑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계속 쓰시면 힘들어요. 날짜가 나올 땐 날짜만 쓰시고 숫자만 나올 땐 숫자만 쓰시는 게 좋죠. 그렇죠? 예. 뭐부터 꾸밀 거냐면 금액부터 계산해 볼 겁니다. 금액은 두 개를 곱하면 되죠. 보세요. 이 두 개를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금액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는 거냐? 는. 엑셀은 는이라고 쓰면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내 왼쪽에 있는 수량 있잖아요. 수량 5개. 얘를 클릭하시면 2의 5라고 찍혀. 아니면 키보드로 2의 5번째요 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클릭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표시 찾아보세요. 오른쪽 숫자판에 숫자 9 위에 있어요. 곱하기 표시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x하고 달라요. 곱하기를 왜 x로 안 쓰냐면 곱하기인지 x인지 헷갈리거든. 그래서 컴퓨터에서 곱하기는 사실 우리 키보드를 자세히 보시면 키보드도 이상하게 그려져 있다. 본래 별표가 아니라, 본래는 별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별표가 곱하기가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그려지는데. 자, 이렇게 긋고 옆으로 이렇게 긋는 거. 이게 곱하기예요.
근데 이거 다 별표라 그러대. 6개 별인가 봐, 6개 별. 그래서, 키보드도 그냥 별표가 있다고 생긴 거지. 본래 곱하기 표시가 이거예요. 별표가 아니에요. 이거 틀린 말인데,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가를 클릭하면, 단가 자리가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수량과 단가를 곱했다라는 거죠. 엔터. 엔터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얘 보이세요? 이제 엔터를 치면 내려갔잖아요. 다시 클릭하셔가지고 그 끄트머리에 점 보이시죠? 그 점을 드래그 해도 되지만 따당 더블 클릭. 그럼 알아서 쫙 계산돼요. 똑같이. 금액을 내가 왜 내 머리로 왜 계산하냐고. 이게 책에 있으니까 썼지만 이게 없었다고 하면, 야, 계산기 갖고 와봐. 5 곱하기 35만원은, 그러면 지금 6명이니까 망정이 600명 나오면 600번 계산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는 하고 수량 자리 거 곱하기 단가 자리 거. 서로 두 개를 곱하라고 명령만 주면, 곱한다는 뜻은 우리가 알잖아, 어른들이. 엑셀이 알아서 뿅 하고 계산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할 건가요? 그러면 먼저 계산한 애를 붙잡고 여기다 놓고 이하동문 따당, 그러면 착 알아서 계산한다 이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래 엑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기 싫은 게 몇 개 있어요. 이 내고율이라는 것도 백분율로 보여줘야 예쁘고, 그렇죠? 백분율로 해야 보기 좋거든요. 그 다음에 단가하고 금액도 아까 제가 이게 35만원인지 35,000원인지 헷갈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여기다가 이렇게 컴마가 찍히거든. 이렇게 알아보기 쉬운데 안 찍혀 있으면 헷갈리는 거야. 자, 블럭 잡고요. 요거 쉼표 있죠? 쉼표. 표시 형식 그룹에 가시면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금액은 블럭 잡으셔서 여기 있는 요거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요거 돈 표시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어. 얘 눌러주면 돼. 책에는 얘를 가지고 돈 표시하라 그랬는데 금액란도 돈 표시해야 되니까 얘는 그냥 돈 표시 말고 얘만 돈 표시하자 이거지. 얘는 이렇게 해놓으면 좀 그러니까는 돈 표시 이렇게 놓는 거죠. 근데 내고율 있죠, 내고율. 얘들은 블럭을 잡으시고, 컴퓨터는 무조건 대상을 선택하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하면 되잖아, 뭐라고. 그때 여기 100% 있어.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옆에 컴마 말고, 그 옆에 보면 화살표가 좌우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왼쪽으로 가는 걸 누르면 자릿수가 하나 늘어날 거야. 또 누르면 2자리, 3자리인데 소점 한 자리까지만 보여주면 왠지 되게 정확한 것처럼 보이죠. 아까는 0.75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0.8. 근데 이거를 75% 75.0% 이렇게 하면 되게 있어 보이거든. 똑같은 글자인데, 똑같은 수 값인데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는 거죠. 이렇게 꾸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날짜는 좀 어떻게 색다르게 꾸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꾸미기에는 좀 안 이쁜 것 같고,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책에서는 이렇게 하네요. 요 글꼴 옆에 있는 화살표나 맞춤 옆에 있는 화살표나 책에서는 요 표시 형식에 있는 요 화살표 누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시 형식의 끄트머리 화살표 있죠. 우리 컨트롤 1번 하는 거 배웠어요? 셀 서식 안 배웠어요? 자, 엄지손가락 컨트롤 키 누르고 검지손가락 숫자 1번 누르는 거예요. 왼손으로. 우리 키보드에 보면 제일 왼쪽 밑에 컨트롤 키 있잖아요. 그걸 엄지로 누르고, 그리고 검지는 그 위에 보면 1 있잖아요. 숫자 1.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1. 그러면 이렇게 뜨거든요. 셀 서식. 이렇게 뜨거든요. 닫으시고, 표시 형식 옆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자세히 버튼이라고 하는데 요거 눌러도 똑같은 게 뜰 거라.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은 키보드로 탁탁탁 움직이는 연습을 잘하는 거고, 초보자들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셀서식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웬만하면 다 나온다 그랬잖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서식 해도 되고, 좀 잘하는 사람들은 요것도 누르시는 방법이 있고 컨트롤 1번 누르시는 방법이 있고. 자, 근데 얘를 왜 누르는지 알아야죠. 그렇죠? 자, 지금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날짜 모양새가 안 이쁜 거예요. 내가 좀 멋있게 꾸미고 싶어. 그러면 꾸미는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얘를 글자를 크게 작게 하는 거 여기 있고요, 글꼴 바꾸는 기능 여기 있고요, 크기 바꾸는 거 여기 있고, 글자의 색깔 바꾸는 거 여기 있고 다 있는데, 뭐 글자의 색깔이 빨간면 어떻고 노란면 어떻겠습니까? 보일 때 좀 멋있게 보여야 되거든. 얘 아까 100분율 눌러주고 자릿수 하나 늘려줬잖아요. 그럼 날짜는 다 못 꺼내 놓거든. 기능을 다 못 꺼내 놓고는 표시 형식에는 요거 눌러주면 없는 것들이 탁 튀어나와 알아서. 자, 날짜 맞죠? 날짜를 가서 우리가 블럭 잡고 가서 했더니 너 날짜네 하고 뜨지 않습니까? 날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년월일 요일까지 나오는 거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년월일에 요일까지 나오는 거 있어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요일까지 나와. 다시 표시 형식 거기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냥 년월일만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자릿수가 안 맞았죠? 어떤 애는 30일 두 자리고 어떤 애는 6일 한 자리잖아. 한 자리 두 자리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려면 여기서는 없어요. 여기는 없고 어딜 가냐면 사용자 지정을 가야 돼. 얘를 클릭하면 여기서 고치는 거예요. 가보세요. 날짜는 얘가 블럭 잡은 애가 날짜니까 날짜군요 하고 떠요. 근데 봤더니 자릿수가 안 맞아서 들쑥날쑥 하잖아. 이러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꾸밀려면 내가 직접 꾸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 지정 가서 YYY 네 자리 써 있죠. 연도가 그래서 2000 몇 년, 뭐 1900 몇 년 하고 네 자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M이 뭐냐면 몇 월이라는, 월이라는 자릿수를 말하는 건데 M이 한 자리잖아. 만약 여기가 지금 6월까지 있으니 망정이지 10월 나오면 어떻게 돼? 걔 또 두 자리잖아. 그러니까는 M을 한 자리 말고 M을 하나 더 눌러보세요. M을 한번 더 눌러주면 소문자로 MM월 이렇게 되게끔. 그럼 얘는 03월 하고 나온단 말이야. 03월. 본래 3월이었는데 두 자리로 출력하려니까 03월 하고 나와. 그 다음에 DD일 있죠. D일. D가 day라는 뜻이야. day. 근데 얘는 2일이니까 2일이라고 나오는데 30일은 30일로 나와요. 근데 2일은 02일이라고 나와야 자릿수가 맞죠. 두 자리씩. 그러니까 D를 하나 더 넣어주면 DD1 써주면 DD1. 그러면 월도 항상 두 자리, 일도 항상 두 자리를 만들겠다 이거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가 이제 쫙 두 자리 맞죠. 근데 넓어졌어요. 아까 무슨 요일 하고 나오는 것까지 하는 바람에 넓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D하고 E 경계선 있잖아요. 여기 경계선. 얘하고 그 옆자리 경계선 있죠. 옆자리 경계선. 그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줄어들어요. 수량은 되게 좁잖아 본래. 그런데 이게 넓게 나왔거든. 그럼 이것도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줄어들어. 근데 너무 좁아 넓힐래 그러면 요거 경계선을 마우스로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면 넓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줄어들고. 근데 그냥 알아서 맞춰라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착 이런 거예요. 단가 자리를 줄여놓으면은 야 삐져봐서 안 나와. 너 5자리 갖고는 나 안 돼. 나 35만원이야. 5자리 갖고는 안 돼 이거지. 조금 늘렸더니 5만원은 나왔어.
얘는 안 나오죠, 지금요. 안 나오죠. 나왔는데 얘 또 안 나오잖아. 그럴 때는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착 펼쳐지지. 너무 넓어? 그럼 더블 클릭하면 좁아들고, 알아서 줄어들고. 너무 좁아? 그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착 펼쳐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품명도 잘 보세요, 품명. 빔 프로젝트 5글자가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요, B하고 C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얘를 맞춰. 얘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동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맞추면 안 되죠. 얘가 요렇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비좁아서 그런 건데, 알아서 더블 클릭했더니 얘를 기준으로 넓어졌잖아요, 지금.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제목이 여기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그럼 저처럼 블록 잡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쭉 블록 잡으세요. 블록을 잡으면 처음 시작한 데는 허했고 나머지는 색깔이 변해요. 그리고 시커먼 테두리로 이렇게 둘려져 있잖아요. 여기가 범위구나, 블록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누르는 거예요. 맞춤에 가시면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눌러보세요. 그럼 얘가 딴하니 가운데로 가.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흩어져요. 원래대로 따로따로 나오는 거고, 얘를 한 곳을 몰아버리고 싶다 그러면 블럭 잡고 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그러면 얘는 하나가 돼, 하나. 그리고 나서 이제 B하고 C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그때는 이제 빔 프로젝트 가장 기니까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너비를 조정하고 날짜를 뭐 두 자리 맞추고 여기다가 퍼센트 기호 붙이고 하는 거는 사실 나중에 하는 거예요. 뭐부터 하는 거야? 금액부터 계산하고. 우리 금액 했으니까 한 거지. 금액도 계산 안 해놓고 막 딴 거 꾸미면 안 되지. 그렇죠. 이 내용은 꾸미든 안 꾸미든 내용은 다 보이는 거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예. 먼저 비어있는 공간을 계산을 다 하고, 다 했으면 멋없이 사장님한테 보고서 제출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이왕이면 얘도 글자를 좀 크게 하면 어때요? 원래 글자가 요만한 건데 아까 글자 크기가 작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목이잖아, 제목. 제목 이렇게 좀 크게 하면 18 정도만 해놔도 보기 좋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걸 블럭 잡아서, 얘들을 블럭 잡아서 표서식 보이세요? 그럼 밝게, 보통, 어둡게라는 세 그룹이 있는데, 보통에 가서 뭐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까요? 저 끄트머리 주황색 한번 눌러볼까? 하긴 이렇게. 에이,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까 그 홈에 가서 여기 표서식에 가서 뭐 보통 처음 거 이렇게 해도 되고,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꾸밀 수 있는 거. 표도구 디자인이라는 게 열릴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는 순간 이게 뜨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 가서, 나 바꿀래? 그러면 지가 알아서 바뀌어. 마우스 갖다 대면 막 바뀌어, 이렇게 색깔이. 색깔도 지그재그, 이렇게. 색깔도 지그재그로 나타났죠?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거죠. 자, 61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금액을 계산해서는 홈 탭에 가서 돈 표시해줬고, 단가는 쉼표 스타일 해줬고, 내고율은 어떻게 했어요? 백분율 스타일, 퍼센트로 바꾸고, 자릿수 늘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61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런 말들이 보인다고. 그럼 여러분 댁에 가셔서 교재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 댁에 있는 엑셀에다 입력해 보시고, 이 책에 있는 대로 한번 다 꾸며 보세요. 똑같이. 근데 이제 돌아섰더니, 야, 돈 표시 어떻게 하지? 야, 어느 게 돈 표시니? 아, 모르겠어. 그러면 또 책대로 또 연습해 보셔야지. 그리고 나서 책에 있는 것만 하면 잘 몰라요. 이거를
이건 우리 제게 아니잖아. 여러분 거 아니잖아. 이 데이터는. 내가 비품 구입을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내역서 보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있죠. 몇 월 며칠 날 무슨 물건을 샀으며 그런 거를 가계부처럼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엑셀에다 입력하셔가지고 그걸 또 꾸며보는 연습을 하셔야지. 하다 보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생겨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쌀 샀어. 뭐 어디에서 샀어. 농협에서 샀어. 슈퍼에서 샀어. 현금 냈어. 신용카드 냈어. BC카드인지 뭐 국민카드로 냈는지 뭐 3개월 할부했는지 일시불 했는지 그런 것도 기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뒤에 한참 배우고 나면 현금으로 내가 얼마 썼지? BC카드로는 얼마 썼지? 국민카드로는 얼마 썼지? 쌀 사는데 얼마 들었지? 어느 슈퍼에서는 지금까지 1년 동안 구매한 금액이 얼마큼인지 이런 거를 알 수도 있어요. 제가 신용카드 거래 내역 있잖아요. 신용카드 거래 내역. 그거를 쭉 입력을 한 거를 몇 년치 갖고 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가 오면 그걸 보고 입력해요. 11번가에서 뭐 물건 사는데 3개월, 뭐 5개월, 뭐 일시불 뭐 했을 거예요. 현금으로 사는데 얼마. 그거를 그냥 쭉 입력하다 보니까 벌써 몇 년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쓴 돈이 억 단위야, 억 단위. 통장에 왜 돈이 없는가 봤더니 거기다 다 썼어. 알게 돼, 알게 돼. 근데 그런 걸 입력을 한 번도 안 했으면 어떻게 돼? 아, 그냥 돈 나갔구나, 돈 썼구나로만 알 수 있겠죠. 그럼 요거는 용도가 뭐 물품 구입인지, 병원비, 의료비인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통신비인지, 아니면 교통비인지, 그것도 제가 입력을 하거든요. 그럼 교통비로 얼마 나갔고, 무슨 카드로는 얼마고, 무슨 카드로 얼마고, 이거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자, 63페이지 보세요. 63페이지. 63페이지 보시니까는 아까 Y 4개 넣었었죠? M 2개 넣었었죠? D 2개 넣었었죠?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블럭 잡아서 여기 구입 블럭 잡아서 아까 표시 형식에 가서 표시 형식에 자세히 버튼 눌러서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다가 M을 3개를 쓰면 뭐가 될까? M 쓰면 뭐래? M 뭐라고 돼 있어요? M 3개가 뭐래? 책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M 3개가. 월을 영어로 쓰는 거야, 영어로. January, February, 뭐. 그냥 02월, 03월 쓰는 게 아니라 December, 뭐 이런 식으로. October 이렇게. 한번 해볼까? 더 어렵다. 그냥 숫자로 보는 게 빠르겠다. 근데 외국에는 월을 꼭 영어로 보는 이게 있어요. 숫자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볼 줄 알아야지. 나는 월을 숫자로만 봐서 영어로는 몰라요. 책에 있잖아. 연습도 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 여기 구입자. 구입자가 명색이 고객인데 그렇잖아요. 아, 고객이 아닌가? 아, 우리 회사 중에 이민영이라는 사람이 품명을 한 건가? 아니면 내가 이민영이라는 사람한테 빔 프로젝트를 팔았다는 건가? 뭐 헷갈리네. 그렇죠? 근데 여기 사람 이름 뒤에는 우리 그런 거 쓰잖아요. 뭐 아무아무개 귀하 뭐 이렇게 쓰잖아. 아무아무개 님 이렇게. 그럼 좀 좋아 보일 거 아닙니까? 아무아무개 놈 이것보다는 아무아무개 님 하면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민영 님 하고 쓰기에는 불편해. 이 사람 이름은 이민형이지 이민형 님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4글자를 쓰면 안 되고 블럭 잡아서 표시 형식에 가서 표시 형식 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는 거야. 사용자 지정. 얘를 꾸밀 거잖아요. 근데 얘가 1번으로 나왔잖아. 1번. 꾸밀려면 어떻게 돼?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꾸며야지. 근데 보시면은요, G/표준 0, 뭐 0.00 쭉 내려가 보시면 뭐 샵샵 샵도 나오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YY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거는
날짜나 시간을 숫자를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제일 밑으로 좀 내려가면 골뱅이 하나 있어, 골뱅이.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여러분들이 요거 위에 글자를 골뱅이로 바꾸셔도 돼. 골뱅이는 뭐냐면 글자를 표현한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입력한 이민영이란 글자, 얘가 골뱅이야. 여기 빔 프로젝트라고 내가 입력한 거, 얘가 골뱅이라고. 글자가 골뱅이라고. 근데 이 책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민영님 하고 나오면 좋겠대. 그러면 골뱅이 뒤에다가 님 쓰면 돼. 골뱅이 뒤에다가 님자만 쓰면 보기가 아무개님 하고 뜨잖아. 골뱅이만 딱 썼을 때는 아무개라고 나와. 이민영 하고 나와. 근데 이 골뱅이 뒤에다가 바보라고 쓰면 이민영 바보라고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골뱅이는 뭐다? 내가 입력한 글자고 요 뒤나 앞에다 쓰면, 자 보세요. 골뱅이 앞에다가 멍청한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멍청한 뭐뭐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대신에 멋진 하고 쓰면은, 그리고 한 칸 띄우면 멋진 아무개가 되는 거죠. 그럼 뒤에다가 님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멋진 아무개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앞에 있는 글자는 빼고 그냥 골뱅이, 그러니까 아무개 하고 님자만 쓰려는 거죠. 님자. 확인 누르면 님자가 자동으로 나와. 본래는 뭐냐면 이민영이야, 이민영. 본래는 이민영인데 이민영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글자를 쓰고 나서 엔터를 탁 치면 알아서 님자가 붙어. 만약 이 사람들이 고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표시 형식에 가서 님자 말고 뭐를 쓰면 돼? 고객. 따옴표에다 고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따옴표 무시하고 그냥 고객이라고 쓰면 아무개 고객하고, 근데 한 칸 띄면 아무개 골뱅이, 한 칸 띄우고 고객하면 아무개 고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 이름은 이민영인데 엑셀에 보일 때는 이민영 고객이라고 보이고, 아까 이민영 니박 이렇게. 그럼 행여나 누가 지나가다가 이걸 보면 아 여기는 고객을 잘 받드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꾸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 예. 5라고 썼는데 사실은 5개죠? 15이 15가 아니라 15개잖아, 개. 책상도 20개, 이렇게 개자가 나오면 좋겠죠? 블럭 잡고, 먼저 꾸밀려는 애들을 블럭을 잡아야 돼. 선택을 해야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가서 그냥 쉼표만 찍어주면, 그냥 뭐 퍼센트만 찍어주면 알아서 지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5개 하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개자 나오는 건 하나도 없잖아, 여기에. 표시 형식에 가서 내가 꾸며야지. 눌러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근데 어떻게 꾸밀 거라고요? 5개. 15개. 개자를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G 슬래시 표준이 있었죠? 얘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숫자가 보이라, 이런 뜻이에요. 아까 골뱅이는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글자가 나와라, 이런 얘기고, G 슬래시 표준은 아무런 간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뒤에다가 개를 찍으면 몇 개가 돼? G 슬래시 표준 뒤에다가 개를 썼어요. 원칙은요, 따옴표 안에다 써야 돼요. 따옴표 안에다가. 무슨 메시지를 보여줄 때는요, 아까 YYY는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고요. 몇 개, 아까 뭐 아무개님, 아무개 고객, 이건 메시지거든요. 메시지는 따옴표에다 쓰는 게 원칙인데 엑셀이 우리말은 못 알아들어요. 따옴표를 안 쓰고 그냥 쓰면 명령어로 인식하거든요. 아까 YY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YY 이거 MM도요. 그냥 M 쓰면 뭐가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를 따옴표에다 쓰면은요, 그냥 MM 떠요. 5mm 이런 식으로.
따옴표에다 쓰면 그냥 메시지고 따옴표 없이 쓰면은 명령으로 인식해. 명령으로. 그래서 5인데 0.501로 나오는 거야. 이상하게 나와요 지금. 그래서 따옴표에다 써야 되는데 우리말은 따옴표에다 쓰던 안 쓰던 엑셀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몇 개라고만 쓰면 알아서 몇 개가 나온다. 그래서 5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이 자리에다가 내가 만약에 25이라고 고치면 어떻게 돼? 뭐 금액이 달라지지 알아서. 2개 곱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량이나 단가를 뭐 고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금액이 바뀌지. 금액을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야. 엑셀에다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야 2개를 곱해라 하고 명령을 걸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지가 2개 곱해. 여기다 5이면 35만원짜리 5개니까 알아서 계산할 거고, 얘가 만약에 26개라 그러면 알아서 계산해서 곱할 거고. 그게 엑셀 쓰는 이유죠. 다 써놓고 내가 다 계산하고 그럼 종이에다 쓰지. 반복 인쇄하기 쉬우라고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계산을 내가 왜 해? 머리도 안 좋은데. 그냥 계산할 줄만 알면 돼. 내가 26 곱하기 335만원이 얼마인지 계산할 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든 종이에다 계산해 볼 줄 알잖아. 그럼 명령만 걸면 되지. 뭐하러 내가 다 해. 엑셀은 명령을 거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입력은 해놔야지. 입력을 해놔야지. 자, 그래 놓고 나서 얘 데이터를 우리가 블럭 잡아서 뭐 했냐면은 표서식에 가서 뭐를 꾸미라 그랬어요. 지금 뭘 꾸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서식에서 뭐를 딱 꾸몄더니 조 위에 표도고 디자인이라는 게 딱 떠요. 딴 데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 안에다 갖다 놓기만 하면 알아서 이렇게 표도고 디자인이 뜨거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데를 클릭하는 순간 알아서 이렇게 색깔이 지그재그 변해서 나와. 근데 이걸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블럭을 잡아서 홈에 가서 채우는 색깔은 여기 채우는 색깔, 페인트톤 그림 옆에 화살표 있죠? 채우는 색깔은 없고 글자 색깔은 자동. 그러면 어떻게 돼? 예? 안 바뀌네. 제가 블럭을 잡아서 뭐라 그랬냐면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세요 그랬거든. 안 바뀌어요. 여기는 표 디자인을 건들고 나면은 아무리 사용자가 여기서 색깔을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어요. 그럼 왜 홈에 가서 표서식을 왜 했을까? 선생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는데 표서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표서식을 하면 색깔 바꿀 때 알아서 색깔이 지가 알아서 지그재그가 되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 데이터 있죠. 마지막 데이터 여기다 클릭하고요. 탭키 눌러보세요. 탭키. 키보드 왼쪽에 탭키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밑으로 떨어지죠. 그 자동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 뭐라고 쓸까? 의자 대신에 컴퓨터 대신에 커피포트, 홍길동 2016년 16 빼기 4 빼기 23 오늘 날짜예요. 그랬죠? 16 빼기 4 빼기 23 오늘 날짜잖아요. 그랬죠? 근데 오늘 다 입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이 며칠이더라? 밑에 있어. 밑에 날짜가 있죠. 2016년 4월 23일. 근데 입력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귀찮아.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키 왼손으로 누르시고 오른손으로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엔터 왼쪽에 있어요.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알아서 오늘 날짜가 들어가. 엑셀 화면에 엑셀에 오늘 날짜를 입력하려면 날짜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 세미콜론 뭔지 아시죠? 얘를 누르면 자동으로 오늘 날짜가 쏙 들어가요. 그럼 편하잖아. 자, 수량은 몇 개냐면요. 수량은 3개 살 거예요. 단가는 얼마냐면요. 단가는 78,000원이에요. 근데 이 바보가 개로 나왔네. 개로 나왔죠. 그렇죠. 내고율은 예를 들어서 85%, 85.5%, 85.5만 쓰면 알아서 퍼센트로 나올 겁니다. 얘가 이상하게 나왔네. 뭐 이 위에 거 있죠. 위에 거 클릭하고 자동 채우기 따당 치면 알아서 계산이 되겠죠. 원래 탭키를 누르면은요, 탭키를 누르면 밑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줄칸 맞춰가면서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뭐가 바보짓을 하네. 개로 나왔죠. 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하고 뭐를 곱해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여기 뭐하고 뭐를 곱해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게 개자가 붙어있는 영역이잖아. 그래서 개가 따라오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아까 여기만 우리가 블럭 잡아서 개라고 했잖아. 여기는 안 했잖아. 지금 새로 생긴 거잖아요. 여기다 뭐라고 쓰면 어떻게 돼? 알아서 개가 들어가. 그러니까 셀 서식을 입력한 범위 내에서만, 입력하고 나서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셀 서식에 들어가는 거, 꾸미는 게. 그럼 내가 다시 입력하려고 공간을 확보했잖아요. 공간을 확보한 자리에는 내가 다시 블럭 잡아서 얘를 개로 바꿔야 돼. 근데 여기는 안 해줘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기잖아. 이거 하려고 사실은 표 스타일을 한 거예요. 아까 홈에 가서 표 서식을 한 거라고. 근데 그게 이제 화근이 된 거야. 색깔도 못 바꾸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범위로 돌려야 돼. 범위로. 일반 엑셀처럼 돌려놔야 돼. 그럼 범위로 변환시켜가지고 얘 누르면 그때는 이제 블럭 잡아서 색깔을 이렇게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하던 검정색으로 하던,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내 마음대로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 5만 나와. 개가 안 나와. 밑에는 왜? 이제는 동네가 흩어졌거든.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블럭 잡아서 그냥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하시면 사라지는 거고, 삭제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만 입력했었으니까, 요것만 있었으니까 요것만 입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입하는 내용이 요것만 있지는 않잖아. 계속 추가되잖아요. 추가될 때는 요 밑에다가 뭐라고 쓰고 날짜를 이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객은 맞아 들어가는데 날짜는 또 꼬이고, 어떤 거는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래서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라. 그래서 이런 거를 없애려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표 서식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꾸미셔도 돼요. 여러분이 꾸미셔도 상관없습니다. 선 그리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렇게 날짜면 날짜대로, 숫자면 숫자대로, 퍼센트 같은 퍼센트대로 내가 꾸밀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테두리선 그려져 있어요. 아까 여기 블럭 잡아서 뭐 했냐면은 표 서식에 들어가서 뭐 만들었잖아요. 이렇게요.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블럭 잡아서 범위로 변환시켜 가지고 정상 범위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색깔이 지저분하잖아. 난 이 색깔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럼 블럭 잡아서 채우는 색깔을 노란 거로 칠할 수 있고, 채우기를 없앨 수도 있고,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고, 노란색으로 할 수도 있고, 검정색으로 할 수도 있고,
테두리 선이 슬쩍 들어가 있거든 지금. 블럭 잡아서 여기죠, 여기 가가가 옆에 보면 밭전자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보이세요? 어딘지? 클릭하셔가지고 모든 테두리 누르시면 선이 딱 들어가요. 범위 전환 어떻게 나왔어요? 응? 범위 전환. 범위 정하는 거는요, 자 보세요. 얘를 표서식으로 들어가고 나면은요, 표서식으로 들어가고 나면 이 색깔을 못 고쳐요. 여기서 고치면 바뀌는데 이렇게는 바뀌어요. 이렇게는 바뀌는데 이거를 내가 밖에 가서 여기는 색깔을 내가 빨갛게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빨간색 칠하고, 지금은 되기도 해. 지금은 되죠. 아까 한번 꼬여서 그런 거야.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표도구에 가서 얘를 범위로 변환해야 돼. 범위로 변환을 시키고 나서 얘 누르면 이제 표가 아니라 엑셀 화면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색깔을 없앨 수도 있고, 그러니까 표 서식을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작업을 할 때 쓰려고 하는 건데, 그 작업이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 범위로 돌려놔야 줄 알아야죠. 항상 그런 작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어차피 보기 상태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있으면 상관없으니까 다른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68쪽에 보시면은, 68쪽에 보시면 뭐 정상 범위로 변환됩니다 라는 거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파일 가보세요. 파일 저 꼭대기 파일이 있죠. 파일에 가서 인쇄를 누르면 바로 인쇄가 되는 게 아니라 인쇄 미리 보기가 돼요. 이렇게 인쇄될 것 같다 그러면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아차, 뭐가 빠졌죠? 내구일인지 뭔가 안 나오잖아. 그리고 이게 종이가 세로로 출력하는데 있어서 밑에는 너무 허전하고 옆에는 잘리고, 옆에는 잘려가지고 지금 다음 페이지 이만큼 출력된대. 얘를 종이를 세로가 아니라 뭐로, 가로로 바꾸면 한정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가로로 출력하면 되잖아. 저쪽 사장님이 꼭 굳이 세로로 출력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가로로 출력해도 될 것 같으면 가로로 출력하면 되지. 예. 제 출석부도 가로거든요. 어떤 거는 세로고 어떤 건 세로고 어떤 건 가로고, 저도 힘들어요. 근데 가로가 좋거든.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로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여백이 너무 많죠. 여백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시죠? 그럼 저 끄트머리에 가면 인쇄 미리 보기 저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백 표시라고 있어요. 그림 두 개 중에서 하나. 그 눌러보시면 여백이 떡하니 보여요. 여기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 이만큼. 여기가 A야. 분명히 B고 A가 이만큼 넓은 거야. 쓰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줄이면 A가 줄어들었죠? 지금은 뭐 안 줄여도 돼. 여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왼쪽 여백이 지금 보세요.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 오른쪽 여백도 넓힐 수가 있고 좁힐 수가 있고, 여기 아랫 여백 윗 여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여기 어디 갔느냐, 여백 설정. 용지는 A4 용지로 인쇄할 건데, 여기 A4 용지로 인쇄할 건데, 여백 눌러가지고 사용자 지정 여백. 좁게 그러면 좁아져요. 넓게 하면 넓어지고 좁게 하면 좁아지는데, 내가 직접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사용자 지정 여백 가서
왼쪽의 여백은 얼마큼? 1cm. 여기 숫자가 1 그럼 1cm고 0.5면 0.5cm 5mm예요. 오른쪽도 왼쪽도 각각 1cm. 위쪽은 얼마로 할 거냐면 2cm. 아래는 1cm. 바닥글 머리글 신경 쓰지 마시고 위쪽은 2cm, 아래는 1cm. 그리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바뀌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왼쪽에 득하니 처박혔잖아. 여백을 빼서 보시면 종이 한 귀퉁이에 여기에 득하니 찍고 오른쪽에 썰렁 비어있잖아. 그럼 사장님이 저거 보고도 싫어해요. 야, 참 이쁘게도 찍어왔다 이러지. 그러면 여백 설정에 가서 사용자 지정 여백을 가요. 똑같이 가는데 요거 가로 가운데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로 가운데 그러면 얘가 턱하니 가운데로 갑니다. 확인 누르면은요 턱하니 가운데로 가. 내가 글로 보낸 게 아닌데 알아서 용지 가운데 턱하니 가. 그래서 인쇄하는 어떻게 될까? 종이 중간에 턱하니 찍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깔끔하게 나오죠. 여러분은 이렇게 인쇄한 거를 좋아할까요? 뭐 사람마다 성격이 있어서 다르겠지만 어차피 보고서니까 이래 찍어오든 저렇게 찍어오든 많이만 팔아오면 안 찍어와도 돼. 그렇잖아. 보고서 안 내도 돈만 많이 벌어온다면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겠지만 일단 보고서니까 예쁘장하게 잘 꾸며서 탁 보기 좋게 제출을 해야 좋은 거니까. 자, 가로, 세로 용지 바꾸는 것도 해봤고요. 요거는 뒤에 또 나와요. 이 부분은 또 나와요. 자, 홈에 가서요. 홈에 가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요 상태로 그대로 두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서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어디냐면은 다운로드에 가시면 주말 엑셀이라고 있죠. 주말 엑셀. 다운로드라는 곳으로 가면 저 위에 다운로드라는 곳을 딱 클릭하면 주말 엑셀 그리고 소스 정답. 우리가 하는 게 5장이죠. 5장. 현재 5장 할 거거든요. 그럼 가족 소개라고 있죠. 가족 소개 문제. 가족 소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보고 또 입력하세요. 그러면 또 종일 걸리니까 이렇게만 넣으세요. 자, 삽입. 홈 옆에 가면 삽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왜? 뭘 넣을 거잖아. 근데 키보드로 글자를 넣는 건 맞는데 키보드로 글자를 넣으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다 큼지막하게 넣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기능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삽입이란 메뉴에 가서 뭘 넣어야 돼. 자, 뭐냐면은요, 쭉 가볼게요. 저 끄트머리에 워드아트. 워드아트라고 있나 찾아보세요. 저 오른쪽으로 가면. 서명란 위에 있는데. 여러분 있나요? 네, 눌러보세요. 그럼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책에서는 요걸 하라고 돼 있어. 네 번째 줄, 네 번째 칸에 있는 걸 하라고 했는데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바꾸면 되니까. 자, 이거 골라보세요. 자, 홈 탭 옆에 가시면 삽입이라는 메뉴 있어요. 삽입 탭 가셔서 저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워드 아트라고 있죠? 그거 누르시면은 종류가 뜨는 거예요. 얘를 눌렀어요. 그렇죠. 이렇게 눌렀어. 뭐를 쓰래 이렇게. 근데 쓰면 되는데 딴 데를 눌렀어. 그리고 또 누르면 안 되지. 이거 계속 삽입해 가서 계속 이거만 누르고 있으면 또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보이세요? 글자 들어간 자리 여기 얘를 클릭하면 뭐가 이렇게 필요한 뭐 내용 쓰는 란 있잖아요. 이거요. 얘를
도원인의 가족 속에 그 나머지 글자는 지우면 되지. 잘 보세요. 글자를 이제 클릭해서 쓰고 나면은 지금은 뒤에 글자가 있어서 그렇지만 8개 점이 보일 거예요. 8개 점. 그 점 주변에 점선이 이렇게 가 있어요. 마우스가 I자로 돼 있으면 글자를 고칠 때 쓰는 거고, 이 점선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와요. 이때 누르시고 움직이면 이동이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점선 있잖아요. 점선. 이 점선을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가 변해요. 이때 클릭하시면 점선이 실선이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사방 화살표란 뜻은 마우스로 눌러서 옮길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좌우 화살표는 뭘까요? 요거는 좌우로 늘릴 수 있어요 이런 얘기고, 상하는 위아래로 늘릴 수 있어요 이런 얘기고, 대각선은 사방으로 늘릴 수 있어요 이런 얘기고, 화살표는 뭐다? 옮길 수 있어요 이런 얘기. 그 뜻이에요 본래 마우스 모양새가.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쓱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이렇게. 예. 근데 우리 책하고 좀 모양새가 다르죠? 우리 책은 도원인의 가족 속의 글자가 안으로 살짝 밑에가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밑에가. 근데 우리는 민자잖아. 밑에. 그럼 이제 이 중에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있잖아요. 워드아트. 워드아트는 워드 글자에다가 아트 멋냈다 이게 멋냈다. 그냥 키보드로 쓴 글자인데 얘를 막 꼬불꼬불 멋있게 멋을 낸 거야. 그 워드아트 스타일에 가시면 빨간색 누르면 빨갛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가가가 있죠. 가가가 첫 번째 가에다 갖다 대면 색깔이 변하는 거야. 색깔이 이렇게 글자의 색깔이 바뀌죠. 그렇죠. 그 다음에 AA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테두리 색깔이고, 가가가의 첫 번째 색깔은 안에 들어가는 색깔, 테두리 말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글자 색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가가의 두 번째 거는 테두리에 있는 어떤 그림자 색깔, 그림자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가가 할 때 조그만 가짜 있죠. 걔는 뭐가 많아 또. 그림자, 반사. 네온은 뭐냐면요. 네온은 이런 거예요. 막 네온 사인 비치듯이 글자 주변이 번쩍번쩍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사는 글자가 밑에 색에서 나와. 밑에 이렇게 글자가 밑에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우리 책에는 글자가 반사가 안 돼 있죠? 그럼 반사하면 안 되겠네. 근데 모양새가 요렇게 생겼잖아. 밑에가 요렇게 돼 있잖아. 밑에가. 그럼 끝에 변환에 가시면 요런 모양이 나와요. 요런 모양. 오. 뭐 나오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꼬불탕 이런 거 있네. 요건가? 아래쪽 수축인가? 이거 조정하면 돼요. 이렇게. 이건 너무 휘어졌고 책에는 요 정도 휘어져 있나? 크기도 좀 줄이고. 크기가 또 너무 크면 그러니까는 여러분 요렇게 이게 아닌가? 그럼 또 다시 여기 가서 변환에 가서 동글뱅이는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한번 꾸며보세요. 이거는 제가 요겁니다 라고 하는 것보단 여러분이 막 만져봐야 돼. 고장 안 나니까. 여기서 말하는 클립 아트는, 워드 아트는 책하고 똑같이 굳이 만들 필요 없이 내가 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지수가 되게 많잖아요. 3차원 회전도 있고 입체 효과도 있고 네온도 있고 반사도 있고 그림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색깔 꾸미는 거, 이 안에 들어가는 채우는 색깔 꾸미는 거,
모양새는 저런 거, 이런 거, 뭐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오늘 탁 완벽하게 못해요. 그냥 몇 가지만 두들겨 보시고, 이걸 내가 꾸밀 줄 알면 되는 거지, 이렇게. 모양새를. 자, 여기 옆에 보면 무슨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림. 이 그림을 내가 여기다가 붙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붙이는가 봤더니 책에는 삽입에 가서 클립아트 이거 하라거든요. 클립아트 이걸 하라는데 이거 별로 안 이뻐. 이 클립아트 누르면은 오른쪽에 창이 이렇게 떠야 하나. 닫으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 클립아트 누르면 열리는데 여기다가 동전이든 집이든 뭐라고 쓰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집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집 모양. 제가 집을 선택했잖아. 집. 만약 여기다가 가정이라고 쓰고 이동을 누르면 가정과 연관된 그림들이 뜰 수 있어요. 호랑이라고 쓰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호랑이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 그림을 클릭하시면 얘가 일로 나와. 호랑이가 얼마나 큰 거야.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가 나왔네. 그럼 이거를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건 호랑이 집인데 보건이네가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한다고요? 삽입에 가서 클립 버튼 눌러가지고 내가 찾고 싶은 그림을 제목을 쓰는 거야. 뻐꾸기 이런 거 있나? 뻐꾸기 뻐꾸기 있다. 뻐꾸기도 있어. 그럼 뻐꾸기 그림 중에서 클릭하면 뻐꾸기가 일로 와. 그렇게 와.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크기를 조절해서 해보세요. 이거 어렵지는 않아요. 엑셀 중에 어떤 거는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거 있어요. 우리 책에는 그런 거 안 나오고 처음 해보니까 어려운 거지.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런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림을 클릭했더니 그게 이제 일로 나옵니다. 밖으로. 그럼 크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줄이시면 돼. 예. 근데 이제 질문이 나와야지. 선생님, 인터넷에 있는 멋있는 그림은 못 가져옵니까? 이런 거. 할까요? 말까요? 해볼까요? 인터넷에 실행해야죠. 인터넷에 실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인터넷 실행해서 제 홈페이지로 가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을 인터넷에 있는 그림이라고 막 퍼다 쓰면 큰일 납니다.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막 퍼다 쓰면은 저작권법에 걸려요. 그럼 안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 홈페이지에서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내려가시면 여기에 무료 이미지라고 있어요. 픽사베이.com이라고 하는 무료 이미지. 무료 이미지 낸 말고 무료 이미지 이거. 여기 있는 거는 저작권자가 내 거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해놓은 거야. 이거는 막 퍼다 써도 돼요. 제 홈페이지 주소는 기억하셔야 돼. 어디에 있다고? 여기 별표. 즐겨찾기에 가면은 거기 이정민 원장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즐겨찾기에 갔더니 이정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옆짝꿍 거를 봐서 이거를 적어 놓으셔야지. 근데 이제 첫날 오신 분들은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결성하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못 적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짝꿍 거한테 이걸 좀 보여달라 그래서 적으셔가지고 댁에 가서도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여기 보세요. 무료 이미지 pixabay.com이라고 있죠? 걔를 클릭해보세요. 그럼 픽사베이라는 게 열릴 겁니다. 이렇게 열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찾고 싶은 그림을 고르는 거야. 뭐를 해볼까, 뭐를? 여기 집이잖아, 집. 여기 집 모양 있죠, 집 모양 지금 책에. 우리도 그럼 여기다 집이라고 써보지. 집이라고 할까? 하우스라고 할까? 영어로 하면 외국 사람이 올려놓은 그림을 볼 수 있고,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올린 거를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집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거나 여기 검색 누르시면, 보세요. 와, 이런 거 있다. 여기도 있다. 비슷하다. 똑같진 않아도 비슷하네. 그렇죠. 이거 보고 감탄하고 계시면 안 되고 이걸 옮길 생각부터 해야지. 와, 너무 좋아. 종일 보고만 있어. 그럼 안 돼. 예. 자, 보세요. 저는 그냥 이거를 어디야? 이거를 가져올 거야. 이거. 그럼 얘를 클릭하면 돼. 가져오려고 하면. 그럼 여기 보면 무료 다운로드라고 써 있을 거예요. 무료 다운로드. 얘를 클릭하시고 제일 작은 거. 그리고 다운로드 누르시면 여기에 밑에 저장이라고 나와요. 저장. 이게요,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 제 홈페이지 가면 픽사베이라고 있어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래서 얘를 눌렀잖아요. 그럼 이제 픽사베이라는 게 열리는데, 여기에서 내가 찾고 싶은 테마가 집이야. 집. 그럼 집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또는 검색 버튼을 누르면 집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난 이 집이 필요해. 이 집이 이게. 그럼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원본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돈은 안 들는데 회원가입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중간에 낀 거를 다운로드 누르면 여기는 숫자를 입력하라 그래. 글자를 이걸 입력하라 그래. 이 글자를 여기 숫자 보이세요? 122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걸 입력하라 그런다고. 근데 이게 싫으시면 다운로드에 가서 제일 작은 거, 스몰, 얘를 다운로드 받아라 그러면 그냥 화면 밑에서 저장만 누르면 돼요. 어떤 거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있고, 어떤 거는 거기 물어보는 글자를 맞춰야 되는 게 있고, 제일 작은 거는 그냥 알아서 딱 다운로드가 돼. 저장 버튼만 누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를 검색하면 이런 호랑이들이 나오잖아요. 어머, 호랑이가 귀여워. 안 무섭고.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클릭하셔가지고 얘를 저장하시면 되죠. 무료 다운로드. 이때 제일 작은 거 다운로드 누르시면 화면 밑에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거든. 그럼 저장 금방 돼요. 얘들은 이렇게 저장하셨으면 엑셀에서는 삽입해 가서 그림으로 여는 거예요. 클립아트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엑셀이 제공하는 그림만 보는 거고, 내가 저장해 놓은 그림은 그림에 가서 어디? 다운로드. 우리 아까 다운로드에도 나왔잖아. 다운로드에다 여기 있네. 다운로드 있네. 이렇게 그림을 줄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다니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뭐 호랑이 그림 같은 거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 다시 이렇게 싹 옮겨 놓으면은 그럴듯하게 멋있는 집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가져오다 보면은 그림을 가져왔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뭐가 마음에 안 드는가 봤더니 밑에를 잘라버리고 싶어. 이 그림의 밑을 잘라버리고 싶어. 그러면 보세요. 얘를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 얘와 연관된 메뉴가 또 있어요. 다른 데 셀을 누르면 셀에 연관된 메뉴만 보이는 거고요.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과 연관된 메뉴가 옆에 또 생겨요. 이렇게 거기 가서 보시면 자르기라고 있죠. 자르기. 여러분 이 그림을 클릭하시면 위에 자르기라고 나올 거예요. 그 자르기를 누르셔가지고 자르기 위에 거 누르셔가지고 밑에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리고 딴 데 클릭하면 그림이 잘리는 거예요. 다시 얘를 풀고 싶으면 자르기를 다시 눌러서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밑으로 이렇게 당기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연습을 몇 번 해보시면 돼요. 지금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집에 가서 이거만 한 10번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다고. 또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냥 그림 자체만 쓰기는 맹맥해. 그러면 요런 거 이걸 마우스로 갖다 대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갖다 대시면 무슨 모양새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아까 이런 집 같은 것도 다른 모양 같은 거 이것도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모양새가 막 생긴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예. 자, 77쪽에 비어있는 종이에다가 우리가 도원이의 가족 속에 해서 뭐를 이용했다? 삽입에 가서 워드 아트를 했다. 근데 이 워드 아트라는 그 내용이 이 메뉴판이 엑셀 화면이 좁으면 안 보일 수가 있고 엑셀 화면이 넓으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체 화면으로 바꿔놓고 보시면 어떤 분은 워드 아트가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는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이 글자를 입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한 글자를 선택해서 여기서 꾸며보는 기능도 우리 아까 살펴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꾸며보는 연습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가져오는 걸 했는데 책에서는 삽입에 가서 뭐를 하라 그랬죠? 클립아트를 했잖아요. 클립아트. 근데 클립아트 그림이 이제 하도 많은 사람들이 다 써봐서 어디에 뭐가 있는 건 다 알아. 식상하다 이거야. 좀 신선하지가 못해. 그래서 여기는 클립아트는 이제는 안 나와요. 엑셀 2010까지는 클립아트가 있지만 엑셀 2013으로 가면 클립아트란 메뉴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림으로 다 통합돼. 그림. 근데 그림을 누르면 우리는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만 가져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그림을 누르면 화면이 나눠져요. 인터넷에서 가져올래? 컴퓨터에서 가져올래? 인터넷에서 가져올래? 그러면 네이버 같은 창이 뜨면서 아까 픽사베이처럼 뜨면 호랑이, 뻐꾸기, 집 하고 검색을 하면 그림이 뜨잖아요. 걔를 딱 클릭하면 이리로 착 들어와. 우리는 그냥 일일이 저장을 해놓고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편리해지는 거죠. 편리해지는 거야. 대신에 우리는 이제 아까 픽사베이에서 저장한 그림을 그림에 가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지. 이렇게. 그래. 이거 호랭이야, 병든 고양이야. 예쁘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작업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가져와서 사용해보자 이겠죠. 잠깐 쉬는 시간 갖고요. 89페이지 6장 들어갈 겁니다. 파일에 가서 열기. 우리는 지금 5장이 아니라 어디다? 6장 가계부 문제. 가계부 문제. 이거를 가져올게요. 우리가 지금 이번 장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유효성 검사라는 걸 먼저 배울 거예요. 유효성 검사. 자, 여기 보면 지출 방법이라고 지출 방법. 근데 지출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현금을 냈느냐, 신용카드를 냈느냐,
아니면 체크카드를 냈느냐, 어음을 냈느냐, 뭐 그런 거지. 근데 누구는 돈 냈다, 지폐 냈다, 동전 넣었다, 이렇게 말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통일하는 거고, 신용카드 또는 뭐 직불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가지를 딱 정해놓고 쓰자 이거지. 얘들을 블럭 잡으시고, 데이터 탭, 저기 가시면 삽입 옆으로 가시면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데이터 탭 찾으셨어요? 그러면 데이터 도구 그룹이 있어요. 데이터 도구 그룹. 그 중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을 겁니다. 위에는 그림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글자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그럼 화살표 눌러보세요. 글자 눌러보세요. 또 여러 개가 보이죠? 그럼 제일 위에 유효성 검사를 누를 겁니다. 유효성 검사를 누르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뜹니다. 이 화면까지 안 되신 분 있어요? 예. 자, 유효성 검사가 뭐냐면요, 정확하게 입력을 했느냐 묻는 거예요. 여기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데 농협카드, 동전, 뭐 지폐, 내가 못 알아듣는 말로 입력을 한 거야. 상대편이 하는 말이 그냥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규정대로 써야지. 규정대로. 그렇죠. 그래서 현금으로 지출한 게 얼마인지 계산도 해봐야 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BC카드, 농협카드, 뭐 그 다음에 지폐 이렇게 되면 너무 분산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값 아무거나 써도 좋다고 하길래 쓴 거야. 아무거나 써도 좋다고 써있잖아요. 모든 값. 그러지 말고 목록에서 골라라. 목록에서 골라라. 그래서 목록을 선택하고 원본란에다가, 원본란, 비어있는 원본란 있죠? 거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현금 컴마 신용카드 컴마 체크카드, 세 가지만 우리 만들어 놓자고요. 세 가지. 그냥 현금이냐 카드냐 둘 중에 하나, 두 개를 써도 상관없겠죠. 그럼 현금 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그냥 카드로 볼 수도 있고, 지금처럼 현금이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내느냐 이거죠. 자,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찍잖아요.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화살표가 생겨요. 그 중에 골라 쓰면 돼요. 골라 쓰면 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세 가지를 우리가 유효성 검사에 넣어놨잖아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고르시면 돼. 이렇게 고르시면. 아니면 그냥 쓰셔도 돼. 현금을 쓰셔도 돼. 근데 돈이라고 쓰잖아요. 돈. 그러면 에라나. 야, 돈이라는 방법은 없어. 여기는. 다시. 그럼 지폐. 야, 지폐도 없어. 다시. 그럼 뭔데? 골라볼까? 골라볼까? 여기? 아, 요거 중에서 고르는구나. 신용카드 이렇게 고르는 거지. 그럼 틀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해보셨어요? 또 다른 방법 한번 해볼게요. 항목. 여기는 뭐냐면 급여인지 적금인지 병원비인지 자동차 들어가는 건지 공과금인지 얘를 쓰는 거예요. 얘를 쓰는 거라고. 자, 얘를 블럭 잡아서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목록을 갈 거예요. 목록을 갈 건데, 아까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니까 세 개만 쓰면 되잖아. 컴마로. 이번에 쓸 건 많아. 급여, 적금 많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급여, 컴마 이렇게 쓰려면 양이 많으니까 쓰지 말고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는 거야. 그럼 이 블럭이 요 안에 들어가. 원본 영역에. 양이 적을 때는
직접 쓰면 되는데 성별하고 입력하라 그랬더니 남자 이렇게 입력하는 사람도 있고 남성하고 입력하는 사람이 있고 남하고 입력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남자만 벌써 성별이 세 가지야. 원래 성별은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인데 남자, 남성, 남, 여성, 여자, 뭐 여. 그러면 우리나라 성별이 6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골라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그게 편해. 근데 지금은 양이 많잖아요. 이거를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주면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돼. 그럼 여기서는 이제 고르면 되는 거지. 고르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고르면 되는 건 똑같은 거고. 어린이날 외식은 뭘까? 식대. 감기는 뭐야? 감기는 병원. 주유는 자동차. 적금은 공과금. 공과금인가? 적금. 영화는 문화생활. 아파트 관리비는 공과금. 도시가스는 공과금. 아토피 병원. 주유는 자동차. 마트장은 식대. 이렇게 쓰면 되지. 그렇죠, 그렇게. 예. 그럼 만약에 이제 늘어나면 어떻게 돼? 여기 항목이 늘어나면 밑에서 더 써야죠. 그렇죠. 써놓고 나서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요즘 문화생활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용돈이 있고 교육비가 없어. 교육비 이런 게 없잖아 지금. 용돈하고 교육비 두 개를 넣었단 말이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용돈하고 교육비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얘들 다시 블럭 잡아서 요율성 검사에 가서 이 원본을 두 개가 누락됐잖아. 그럼 얘를 지워버리고 다시 급여서부터 교육비까지 늘려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두 개가 밑에 더 생겼지 이렇게. 그래서 필요하면 더 늘려야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요. 지금 5월 6일날 뭐 하나 했거든. 그런데 얘를 지금 사이에다 하나 넣어야죠. 사이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 집어넣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보세요. 5월 6일, 즉 5월 7일 이후에 넣는 거, 위에 넣는 거죠. 그럼 여기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삽입을 누르면 위 하나 생겨요. 근데 얘가 이산 가족 됐어. 이거 통으로 잘려졌잖아.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까지만 여기 한 줄이 늘어나는 바람에 교육비는 입력을 못하는 거야. 그냥 되돌리고 저 위에 올라가서 다시 되돌리고. 얘가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없었으면 상관이 없었어. 통으로 늘리는 거는. 근데 얘가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요렇게 블럭을 잡아. 요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 그러면 지금 블럭 잡은 동네를 아래로 밀면 아래로 밑으로 내면 위 한 줄이 생기겠죠. 확인 누르면 턱하니 생기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5월 6일 거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알아서 생겨요 이거. 여기는 알아서 그게 생긴다고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5월 6일이라고 쓰고 뭐를 썼는지, 예를 들어서 뭐 병원비가 들어갔는지 뭐 신용카드로 했는지, 여기는 뭐랄까 뭐 감기 말고 예방주사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예방주사 이렇게 쓰고, 지출은 뭐 3,700원 이렇게 쓰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잔액은 계산해야 되는데, 잔액 계산을 하기 싫으시면 여기 있는 거 있죠. 요거 위에 거 자동차로 이렇게 내리면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길게 쭉 내려버리면 될 거라. 자, 가계부를 만들었더니 이제 엄마한테
결제를 받아야 돼. 확인을 받아야 돼. 여기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아빠, 엄마, 첫째, 둘째 다 가족들이 우리 집 가계부를 다 확인하나 봐. 성토대회를 하나? 이번에는 외식이 많았어요. 다음엔 줄입시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회의를 하고죠. 여기다가 결제란을 만들어야 되는데, 화면 밑에 볼게요. 화면 밑에 어디냐면요. 요거. 얘를 보시면 결제란이 만들어져 있어. 만들어져 있죠. 시트 2번이란 종이에 가니까 거기 결제란이 만들어졌는데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떡하니 붙일 거라고. 그런데 결제란을 자세히 보시면 너비도 다르고 높이도 달라요. 얘랑 이 사이즈랑 여기 아까 가계부에 있는 사이즈랑 전혀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럼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엑셀은. 그럴 때 얘를 카메라로 착각 찍어 올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먼저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얘를 마우스로 블럭 잡으시고 확인 단서부터 옆으로 쭉쭉쭉쭉 해서 앞바까지 블럭을 잡으시고 복사하세요. 복사는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셔도 돼요. 컨트롤 C 복사하는 거 아시죠? 여기 가위 밑에 있는 거 복사 이거 누르시면 돼요. 복사 누르시고 다시 시트 1번으로 가서 시트 1번 아무데나 좀 클릭해 놓으시고 여기다 클릭해 놓으시고 여기다 붙일 건데 그냥 붙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붙여넣기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 그 위에 있는 거 그냥 붙여넣기 위에 있는 그림 누르시면 엉망돼요. 엉망되니까 하지 마시고 붙여넣기라는 화살표 있죠. 화살표 얘를 누르시면 여기에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보시면 세 번째쯤인가 그림으로 붙여넣기라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림. 얘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모양새가 여기 나타나죠. 이렇게. 자, 이걸 갖다 대면 저거를 갖다 대면 얘를 갖다 대고 쟤를 갖다 대고 요걸 갖다 대면 요걸 갖다 댔더니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때 클릭하시면 돼. 그러면 아까 보셨던 여기 시트 2번에 있었던 요거 결제란 그림이 여기에 그림 형태로 딱 붙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붙었죠. 그렇죠? 그냥 붙이면 안 되거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요. 또 다른 방법은 책에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라는 기능을 불러가지고 카메라 착각 찍어서 가져오는 건데 여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카메라가 없어요. 여기 어떤 건지 보이세요? 여기 보면 저장 그림 옆에 보면 내려가는 화살표 있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거 눌러보세요. 얘가 뜰 겁니다. 얘가. 근데 기타 명령 밑에서 두 번째 기타 명령 찾으셨어요? 누르세요. 그럼 많이 사용하는 명령은 아니고요.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 리본 메뉴는 뭐냐면은요. 이 위에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이런 거 있죠. 이거 위에 메뉴판 이걸 리본 메뉴라 그래요. 여기에 없는 메뉴들 중에서 쭉 내려가시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카메라라는 게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카메라를요 추가 누르시면 옆에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상단 메뉴 중에 카메라라는 게 하나 생겼죠. 그렇죠. 저 위에 아까 없던 카메라가 생긴 거야. 그러면 요거 결제란 이건 지울게요. 아까 연습한 거니까. 자, 시트 1번에 가서 이 카메라 요거 있었죠. 요거 얘를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카메라로 착각 한번 찍으세요. 그리고 시트 1번에 와서
밑에 시트 1번 아까 이 원본 여기 와서 아무데나 원하는 위치에다 다시 클릭을 하면 착각 찍혀와요. 그리고 위치는 내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정해서 위치를 맞추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아까 그 결제를 복사해서 붙일 때 그림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고, 이 화면을 카메라로 착각 찍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다시 착착 찍으면 걔가 일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편한 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차이는 약간 나요. 보여드릴게. 아까 얘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카메라로 붙인 거 하고요. 그림으로 붙인 거 하고 카메라로 찍어서 가져온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카메라로 찍어 가져온 건 뒤에가 하얗고요. 복사해서 그림으로 붙여온 건 뒤가 투명해요. 투명해요. 그렇죠. 근데 결제란을 가계부란 글자에다 올려놓지는 않잖아. 그냥 여기다 놓잖아. 이렇게. 그럼 프린터로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 똑같아요. 프린터로 인쇄하면은 이거로 인쇄한 거나 저거로 가져온 거나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카메라 기능 있죠. 카메라로 착각 찍어온 거 얘를 많이 쓰긴 써요. 얘가 더 깔끔하게 보인다고는 하는데 저는 뭐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면은 여기다가 이제 둘째가 이 가계부 봤어요, 첫째도 봤어요, 엄마도 봤어요, 아빠도 봤어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예. 자, 그것이 98페이지, 99페이지 해서 100페이지까지 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건부 서식 볼게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지출. 지출란을 보면은 여기는 수입란이 있으니까 지출이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지출 서부 여기 비어있는 것서부터 블럭을 다 잡으면 어느 게 가장 돈을 많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딱 보면 20만원짜리가 제일 비싸게 나갔네. 적금 본 거. 그 다음에 관리비가 17만원 나갔고, 뭐 여기 마트에 장 본 게 10만원이고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 10대 개니까 보이지만 저 아까 뭐 2천 몇 개였잖아요. 3천 몇 개. 그 중에 내가 5만원을 썼는데 그 5만원이 많이 쓴 건지 적게 쓴 건지 잘 모르거든요. 여기서는 20만원이 제일 높지만 어디 가면 20만원이 제일 적을 수도 있잖아. 자, 이렇게 블럭 잡으시고요. 조건부 서식 홈탭에 있어요. 홈탭에 조건부 서식에 하시면 데이터 막대라고 있어요. 데이터 막대. 데이터 막대 중에 위에 색깔이 은은하게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끔 하는 그라데이션 6개가 있고, 똑같은 색으로 나가는 6개가 있는데 아무거나 골라서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책에는 파란 거로 해놨는데 뭐 파란 걸 하든지 빨간 걸 하든지 상관없어요. 눌러보세요. 그럼 어떤 애는 막대가 넓게 나타나는 거 있고, 어떤 거는 막대가 좁게 나타나는 거 있고, 중간쯤에 어정쩡하게 나온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 뜻을 알면 쉬워. 이 뜻을. 그러니까 너비가 지금 꽉 찼잖아요. 어떤 건 꽉 찼잖아. 그럼 얘가 제일 많이 쓴 애야. 그리고 얘는 요 밑에 있는 어떤 것들은 눈금이 아주 조금 들어있잖아요. 눈금이 조금 들어있으면 뭐야? 얘는 적게 쓴 거야. 이 동네 중에서 적게 쓴 거야. 그러면 여기 10만원 정도는 어때요? 10만원 정도는 중간 정도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만원은 우리 가계부 중에서 중간 정도의 금액을 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낸 거하고 제일 적게 낸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7만원은 뭐야? 아주 많이 낸 셈이야. 거의 끝에까지 달랑할랑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00원이 아니라
얘가 25만원으로 바뀌어. 25만원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감기가 아니고 딴 거라고 가정했을 때 엔터를 탁 치면 얘가 제일 넓어지지. 20만원짜리가 어떻게 돼? 또 줄어들어. 17만원짜리는 중간보다 조금 더 쓴 것처럼 보이고 10만원은 중간치 밑으로 내려가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걸 보면서 내가 이건 많이 썼네 진짜. 이거는 뭐 적게 쓴 비용이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색깔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하면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식은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만원 많이 썼네요 하고 내가 꾸며야 되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색깔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색깔의 너비를 내 마음대로 넣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숫자의 값에 의해서 조건에 따라서 변동이 되게끔 꾸미는 거예요. 그걸 조건부 서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아래 한글에도 없고 파워포인트도 없어요. 오로지 엑셀에만 있어요. 이런 거는 숫자가 바뀌면 어떻게 돼? 알아서 또 바뀌어. 알아서 또 바뀐다고. 예,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댁에 가셔서 이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101페이지 2번 3번 그러니까 2번이죠. 101페이지서부터는 안 했어요. 여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할 거니까는요. 101페이지는 오늘은 100페이지까지 했으니까 어떤 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도 있으니까는 앞부분서부터 여러분이 댁에 가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실습 한번 또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책을 보면 앞쪽에 있는 거는 내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있어야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